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견제도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에 대비해서 이 쩐의 전쟁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중국이 미국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대규모 기금 조성에 좀 나서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중국이 이 자국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3,44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4조 6천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요. 네. 이 펀드 이름은 이제 국가 집적회로 산업 투자 기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모금한 게 이게 3차 펀드고요. 중국은 2015년 하이테크 산업 육성책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펀드를 만들었고 2014년 1차 펀드로 약 26조 원, 2019년 2차 펀드로 약 38조 3천억 원을 조성했었는데 이번에 만드는 3차 펀드 규모는 지금 1차와 2차 펀드의 합계까지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3차 펀드가 64조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1차 펀드, 2차 펀드 합계까지 좀 넘어선 그런 맞습니다. 사상 최대 수준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돈들이 또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3차 펀드의 최대 주주는 중국 재정부, 그러니까 중국 정부입니다. 전체 지분의 17.4%를 차지하고요. 중국 공상은행, 교통은행, 중국은행 등 6대 주요 국유 은행을 비롯해서 이제 선전과 베이징 등 이제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 회사들도 돈을 댔어요. 선전시는 수년간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웨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남부 광둥성의 여러 반도체 제조 공장에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기금은 별도 법인이 운영을 하지만 중국 정부와 국유은행, 국유 투자 회사들이 대규모로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운영하는 기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중국에서는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지면 국가 주도로 국영기관들이 나서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금을 포함해서 중국 정부가 특히 이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고요? 이게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는 이 자금 규모가 지금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1,4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3조 원 이상의 지출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자본 인해 전술을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비효율, 부패 논란에도 앞에서 이야기한 펀드를 포함해서 이제 각 지방 정부, 국유 기업, 민간 기업이 가세 해서 수백조 원을 지금 쏟아붓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원 속에서 이제 등기 자본금 규모 6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3조 2천억 원 이상인 기업만 지금 200개가 넘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이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중국으로의 어떤 네덜란드, 일본 등 이제 동맹국들의 이제 대중국 제재에 동참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공급망 구축을 이제 해서 어떤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통제에도 작년에 7나노 공정 이제 프로세서가 내장된 스마트폰 메이트 프로를 출시해서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 이게 지금 중국의 자립을 위한 투자가 통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서 각종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금이 어떤 고사양 반도체와 AI 반도체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좀 돈을 풀어서 투자를 하는 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것과 별개로 이 자금 투입에도 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미국 하면 금융과 자본에서는 어디 가서든 지지 않는 나라죠. 미국은 자급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생태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어떤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를 통해서 중국과의 경쟁에 맞서는 것은 물론 이제 자국 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고 이제 대만과 우리나라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이런 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서 이제 공장을 짓는 기업에 이제 보조금으로 총 390억 달러, 그러니까 약 53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대출과 대출 보증으로는 또
750억 달러, 약 102조 3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요. 최대 25%의 세 공제를 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8조 7천억 원을 비롯해서 인텔 11조 6천억 원, TSMC 9조 원, 마이크론 이제 8조 3천억 원 등 보조금을 또 지원합니다. 미국은 이뿐만 아니라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어떤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도 잇따라 내놓고 있어요. 네. 이달 14일에는 중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내년에 25%에서 50%까지 인상하기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 미국은 역시 좀 중국과는 다르게 민간 분야의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동시에 또 정부 차원에서는 보조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의 다른 국가들도 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데는 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미국과 같은 반도체 공급망에 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EU 등 국가들은 이제 자국의 반도체 육성에 또 여념이 없습니다. EU 역시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도체법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EU의 반도체법은 현재 약 10%인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2배 확대하는 걸 또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또 예산과 민간 투자금까지 포함해서 약 63조 6천억 원이 이제 투자될 예정인데요. 네. 일본을 또 보면 저 경제 안보 관점에서 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또 수립했습니다. 일본은 민간 부분을 합해서 642억 달러, 약 87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일본 생산 반도체 매출을 3배까지 늘려서 그러니까 96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1조 4천억 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네. 네, 중국, 미국에 이어서 유럽, 일본 소식까지 좀 전해 들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보조금 지원은 하지 않는데 대출 등 금융 지원에는 나서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정부는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어떤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총 26조 원 규모의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있던 새 공제를 연장한 한편 팹리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1조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또 조성하겠다고 밝혔고요. 경기 남부에 지금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 시설 조성 속도도 높이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반도체 육성에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지원 숫자를 놓고 보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이나 일본에도 아직은 한국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소식으로 국가별 반도체 육성 소식을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포스코 탄소 중립 지연에 투자자 이탈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포스코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강 기업입니다. 홍 기자, 그런데 네. 이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포스코가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어떤 사업 전략을 펼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있고 이게 향후에 채권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환경 기업이기 때문에 ESG, 그러니까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웨덴 소재 싱크탱크인 AFII의 어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포스코의 단기 전략은 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어요. AFII는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분석하는 비영리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보고서는 포스코가 포항과 광양 공장의 고루 2기를 개조해서 2030년까지 철강 생산량을 연간 5,20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인데 이게 지금 탄소 집약도가 높은 고루 수명을 또 연장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반환경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포스코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이 투자자들이 이 ESG 이슈 때문에 포스코를 투자에 좀 이탈하고 있는데 이제 50%를 넘던 포스코 홀딩스의 외국인 지분율이 2022년 3월에 50% 아래로 떨어졌고 현재는 27.9% 수준입니다. 네덜란드 최대 자산운용사인 로베코는 올해 3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상장법인 5개사를 투자 배제 리스트에 올려버렸어요.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도 포스코 홀딩스 지분을 줄였고 이 덴마크의 단스케방크는 이제 화석연료 활동을 이유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을 투자해서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네.
AFII는 이제 기후 문제에 따른 어떤 투자 철회 추세가 이어지면 포스코 어떤 회사채 금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런 추세를 알아차리는 것이 포스코 회사채 투자자에게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포스코에서 외국인 자금이 현실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더리움 현물 ETF 미국 당국 승인에도 상장은 하반기에 된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번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현물 ETF 상장은 아직 되고 있지 않은데 홍 기자 언제쯤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이제 가상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당국의 승인 이후에 바로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상장에 필요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이제 상장 심사 요청서 19B-4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에서 승인됐다 이게 나오는 게 19B-4인데요. 실제로 상장이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ETF 운영사가 별도의 증권 신고서 S-1을 승인받아야 해요. 전문가들은 이제 운영사들의 S-1 승인에 한 3개월에서 4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EC의 본격적인 피드백이 시작된 만큼 이 자산 운용사들이 제출한 S-1 서류에 해당 ETF 상품들의 어떤 상세 내용까지 확정되는 것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전문가들은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상장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S-1 승인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올해 한 8월에서 9월 정도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더리움이 실제 상장까지 뭐 어떤 특별한 고비가 남아 있다라기보다는 뭐 물리적인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좀 가격 전망도 궁금해지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더리움이 이달 23일 승인되기 전부터 기대감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당 3,000달러 선에 거래됐던 이더리움이 승인 소식에 3,900선까지 올랐어요. 네. 비트코인도 현물 ETF가 시작된 이후에 이전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죠. 이더리움의 역대 최고가는 2021년 11월에 4,900달러였는데 아직은 이에 못 미쳤습니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 68,000달러를 이제 넘어선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는 블랙록 등 8곳인데 여기에 현물 ETF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다고 하면은 우선 1차적으로 이더리움이 이제 2021년에 어떤 최고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C 같은 경우는 상장 후에 뭐 150억 달러에서 최대 450억 달러의 자금이 이제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한 개당 8,000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된다는 것은 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자연스럽게 대규모 기관 자금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그 기관 자금 유입 속도는 조금 더딜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가상 자산 시장의 역학구도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포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